그렇게 2030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판국에 그 참 오래간만에 뵙는 분인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MBC 백분 토론회 이틀 전에 나와 가지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살다 살다 이런 논리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60 대 이상이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MBC 백분 토론에 나와서 그랬답니다. 젊은이들이 네.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MBC 백분 토론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60대 이상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여당이 뭔가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의 아주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이다라면서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어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이거 노인들이 구한다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거듭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권 심판 여론이 왜 이렇게 있느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권력도 가졌고 재산도 많고 어려움 없이 살아온 부부인데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질시 등이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논란이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 씨, 사위 곽상원 변호사 부동산 의혹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곽상원 변호사 공천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 상대로 나온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여기서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보수 진영의 대표 패널로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볼 때는 김진 전 논설위원이 그동안 신문이나 뉴스를 잘 안 본 게 아닌가. 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진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아니, 늘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자기 진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고 살이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게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동의가 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볼 때는. 그 패널 선정에 있어서는 그랬겠죠 아마. 예,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 그 김진 전 논설위원을 이게 패널로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뭐 선거는 얼마 앞두고 안 남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번 백분 제가 토론이 볼 기대가 때는 되네. 국민의힘이 그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강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분을 하여튼 뭐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문제 제기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방송에 대해서 방심위에다가 계속 민원 넣고 있다잖아요. 이거야말로 방심위에 좀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에 우리 보수 편향된 패널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죠. 이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는. 그러면 또 방송사 징계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우리 보수 패널 우리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가짜 보수다 이렇게 한번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법정 제재 받겠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판에 지금 그 신문들이 여론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만 이거는 그냥 지면 내용을 다 자세히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쭉 가면서 스케치하듯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막판 늘어난 경합지 50곳이 승패가 가른다. 지금 자꾸 50곳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뭐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곳 정도가 경합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도 좀 소개해 드렸지만 경합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일단 바닥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수층 결집하면서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좀 있다 일부 포착되기로는. 일부 분명히 결집은 할 거예요. 일부. 네, 그게 그렇죠.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예, 맞아요. 그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합지 늘어난 부울경, 국힘 33석 수성, 민주 최소 12석. 요거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지금 경합지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부울경의 여론이 그만큼 국민의힘한테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크게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 결집이 일어나면서 부울경에서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던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 전에는 8석이었는데 7석으로 뺏겼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결집이 일어난 효과를 봤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전멸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국민의힘은 완전히 대패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PK 낙동강 벨트는 지켰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부울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울에서 일부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서울에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울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결국은 큰 성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대목인 거죠. 저 대목이. 네. 보수 진영을 더 뭐랄까요? 긴장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힘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해야 될까요? 조선일보 일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은 없나요? 조선일보 일면에 여야 전국 50곳 수백 표 차로 결판. 요런 기사가 일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종의 경합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일면에서 그 왼쪽을 보시면 돼요. 머릿 기사가 전국 50곳 수백 표 차로 결판 이렇게 된 건데 TV조선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경합지가 지금 경합지들의 그 후보들 간에 그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더라. 근데 그 부분이 그 수백 표 차로 결판 난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이전에 표현이겠죠. 이전에 경향을 보니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백 표 차이로도 승패가 결정이 나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표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쪽에서 이제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네. 그만큼 뭐 진짜로 수백 표 차이가 당락을 가른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이후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는 총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비등비등 한 5%포인트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구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여론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지역별로 이 여론이라는 게 완전히 다 갈리지가 않아서 한 번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는 수백 표 차이라든가 수천 표 차이 이렇게 갈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몇 개 지역구가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지금 이 신문은 주장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앞서 3면이 먼저 나왔는데요. 3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선일보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서 수백 표 차로 이 승패가 갈린다고 얘기한 그 지역구를 지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지율을 보여준 거예요. 46대 41, 44대 38, 46대 38. 수백 표 차로 갈리겠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열심히 강조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아까 종이신문 보니까 그 표현이 없는데 인터넷판을 보면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가 이 표본 오차인데 네. 그렇다라는 거는 8.8%포인트 격차까지는 오차 범위 내라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놨어요, 인터넷판에는. 아니 근데 그 기사에도 있기는 있어요. 이번 조사는 우리 조사 개요 표현하잖아요. 네. 제가 이게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다고 뭐라 하실까봐 전해드릴게요. 각 지역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서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응답률은 10에서 15.3%였다고 합니다. 조사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고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을 써놨어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는 것은 둘의 격차가 8.8%포인트 이내일 경우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판에.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그 아까 조선일보 3면 다시 보여주세요. 3면을 보시면 제목이 황희 구자룡, 안기령, 김재섭, 이지은, 조정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 세 가지는 어쨌든 8.8%포인트 이내인 격차는 맞습니다. 저 세 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공영훈, 이준석, 추미애, 이용. 저 두 개는 거기는 그 이상으로 벌어졌죠. 그렇죠. 8.8%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마지막 거 추미애, 이용.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않았겠지.
왜 불편한지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는 재외 국민 투표 그러니까 재외선거에 대해서도 시비 걸고 이건 뭐 높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선관위가 이거 부풀려서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투표를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고 저렇게 경합지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야. 이전에 그렇게 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무슨 표현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나요? 수백 표 차이로 갈릴 거야.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뭔가 투표장에 나와 더 결집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사실 암묵적으로 던지고 있는 건데 그걸 확연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을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은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석하는데 좀 주저했을 수도 있는데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을 보면 그 내용이 속내가 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 이 제목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놀라고 싶다. 네. 늘 놀랐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야. 네, 난 놀라고 싶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